민주당이 박상용 검사 녹취를 공개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자체가 진술을 짜맞춘 기소였다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상용 검사 측은 맥락을 잘라낸 짜집기다. 이렇게 했는데 공개된 녹취 민주당 쪽 먼저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는데. 뭐 이거는 사실 제일 합리적으로 얘기해봐야 어차피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주제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이 녹취록 사실 잘라서 편집돼 있는 건데 들어보면은 검사가 이런 식으로 진술을 유도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박상용 검사 입장이나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으나 박상용 검사에는 아니다 먼저 전화가 왔다 먼저 전화가 와서 형량 감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길래 이런 조건들을 내가 설명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 들어보면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뭐 이런 거잖아요. 아직은 판단 보류.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거짓말을 최대한 안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알 수가 없고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 건데 그건 맞아요. 그렇다고 전용기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그 의혹이 완전히 헛소리도 아닌 거예요. 검사가 피해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술하고 저런 식으로 진술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은 증거에 입각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편집본이 편집본이 아니라 전체 녹음본을 다 들어볼 때까지 지금 뭐 국정조사에서 다룰 테니까 국정조사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사실 예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녹취를 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뉴스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 다음 것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 다음은 뉴스공장에서 하겠다.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왜 그 이화영 씨의 부인 백정화 씨하고 그다음에 서민석 변호사가 전화 인터뷰를 한 걸로 예.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서민석 변호사가 근데 저는 약간 아니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이 시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뭐 국정조사에 뭐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청주시장 민주당 예비 후보로 나오셨어요. 맞아요. 아, 네. 시장 후보예요. 네, 그래서 네, 조금 아직 공천 확정은 안 되신 거고. 안 됐지. 안 아, 됐죠. 이분이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아. 완전히 정말 이재명을 곤경에 빠뜨린 사람 아니었습니까? 변호사들이 본업과 이러한 정치 활동이 철저히 분리돼야 됩니다. 음. 저도 정치권 관련 사건 많이 하거든요. 저 심지어 민주당 그 관련자분들도 저한테 상담 많이 와서 저 상담도 해드리고 해요. 네. 근데 우린 비밀 유지 의무가 있고 또 본업과 정치 있잖아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나의 본업을 그 변호사 업무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그 조직 사건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조직 사건, 뭐 폭력이든 마약이든 뭐 이런 조직 사건에서 네. 결국 이 물건 어디서 구했어? 이거 누가 시켰어?라고 했을 때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변호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맡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설득 작업을 합니다. 이거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역량은 줄어들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수사기관하고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얘기를 합니다. 편안하게. 제가 이 정도 부분은 설득하겠습니다. 설득이 안 될 수도 있고 피고인이 나는 내가 안고 가겠다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는 수사기관하고 충분히 이러한 저런 대화를 오고 갑니다. 오고 가는데 그래서 이 대화를 이 다음 녹취록을 깔 게 아니라 이 양측이 갖고 있는 박상용 검사든 이 서 변호사든 갖고 있는 전체 처음부터 다 얘기를 해야죠. 어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나왔냐, 무슨 얘기하다가 그 주범이 이재명이냐까지 얘기가 나왔냐, 그걸 다 까면 좀 확실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대화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실무에서 많이 합니다. 네. 대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결국 내용은 똑같은데 관점에 따라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고 저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둘 다 비합리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저 얘기도 할 수 있는 얘기고 네. 일부분만 공개됐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제일 비합리적인 건 시기와 내용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시기와 장소를. 그러니까 시기가 어느 시기였던 간에 뭐 정치적으로 공방할 때야 뭐 이거 너 정치적 어떤 의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으나 핵심은 그 녹취록이 팩트에 맞는지 정합성에 맞는지 이게 핵심인 거지 어느 때 그게 공개됐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뭐 그러니까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여기 조선일보가 되게 영향력이 셌으니까 제보하려고 그러면 조선일보로 들고 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 만만치 않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제일 영향력이 큰 곳 뭐 이런 거 골라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기와 장소를 문제 삼는 것은 변죽이고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다투기에는 너무 지금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이 편집본 가지고 결론을 예단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이 특정 진술 방향을 유도했느냐가 핵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조직범죄에서는 야 이거 누가 줬어? 너 위에 누가 있잖아. 그 사람이 준 거 아니야? 이게 유도신문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누구나 다 그 수사 기법의 하나인 거고 이거를 진술 조서에 아예 적혀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재명으로부터 지시받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기를 이제 폴리바게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걸 회의 의혹이 있으니 연어술 파티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쭉 진행된 게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슈여신님 봤을 때 그 서민석 변호사가 오늘 김어준 씨 방송에서 내일 추가 녹취 파일 공개를 예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 변호사 측은 지금 최근에야 파일을 찾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거 공개하느냐?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공개하면은 공천 시점에 경선에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라인으로 다 구축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자기가 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거의 겁박하는 수준의 곤격에 빠뜨린 수준의 이 변호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민주당 당 내에서는 되게 나쁜 이미지. 그러면 당연히 뭐 거기 추정하시는 뭐 팬분들께서 너무 싫어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공천하게 되면 이제 경선을 하거나 뭐 아주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단수 공천이 아니라면은 절차를 거치게 될 때 당연히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일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들고 있어서 저거는- 내가 파일명을 알고 언제 어디서 내가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점에 터뜨릴 수밖에 없고 이게 지금 그래서 전체 맥락상으로 보면은 본인의 뭐 출마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의 한 아주 장면이다. 쉽게 반론이 되죠. 2주 전, 1주 전까지만 해도 뉴스공장은 반명이다 이렇게 얘기됐었거든요. 저 얘기가 맞으려면 시기를 이 시점으로 잡고 뉴스공장이 아는 다른 채널로 가져갔었어야 해요. 저 얘기가 맞으면 왜냐면 경선이니까. 지금 친명 라인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해서 권리당원의 표를 가져온다라고 하기에는 뉴스공장의 입지나 정치적 상황이 별로 그렇게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준호 의원 같은 분들은 뭐 유이재명, 친명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추미애 의원과 비등비등해졌니 많이 이런 분석들이 나오잖아요. 뉴스공장 가서는 정작 그 김어준 씨한테 들이받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 얘기를 딱 끼워 맞추기에는 시기와 장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경선에서 큰 정치적 이득을 얻을지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시기는 민주당 내부 싸움이 아니라 또 국민의힘 공간이 탓으로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간이가 이범석 현직 청주시장을 컷오프를 했어요. 맞아요. 그분이 청주 시내에서 굉장히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그 높게 나오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현직 초선 시장을 컷오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 가장 센 사람이 컷오프 됐네. 이거 내가 정말 세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겠다. 내가 민주당 후보가 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데 원래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청주시 민주당 후보들이 누가 나온지는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근데 이분이 저는 나왔다는 것도 되게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전에 이렇게 불거졌을 때 이 백정아 씨가 나와가지고 이 서민석 변호사를 저격을 했거든요. 뭐 이런 사람이 자기 남편인 이화영을 회유했던 변호사가 지금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 후보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그때 불거졌던 거예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는 예비 경선을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오늘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서민석 변호사는 정청래 대표의 법률특보로 임명을 받았었고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나왔는데 오늘 또 나와가지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지고 계셨겠죠. 이걸 언제 그럼요. 터뜨리냐 문제는. 네. 근데 그 의도는 저는 시기는 별로 탓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뭐 말씀에 동의하고 그래서 시기는 우리가 예단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중요하지. 근데 이제 오컴의 면도날을 좀 적용해 보면 아까도 뉴스공장 장소랑 시기랑 안 맞는다 이게 경선용으로 하기에는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제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면 지금 터트릴 필요가 없지. 그 전에 했었어야 되는 아니,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예비 경선이 지금 경선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제가 누가 유리하고 누가 아직까지. 불리하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지금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곤혹을 겪고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런 나쁜 변호사가 민주당의 후보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를 어떻게든 희석을 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법률투표하고 뭐 청와대에 추천하고 난장판이 났을 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했을 때 그때 쳤어야지 캠페인이 되죠. 근데 지금 예비 후보 그 경선 다 끝나가는데 이게 선거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근데 저도 그 부분이 의아해요. 왜 저는 일단 의아한 게 이분이 정치를 할 생각은 저는 그때 당시에 꿈도 못 꿨어요. 이분이 정치할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컴의 면도날 얘기하는 게 정치적 이문을 남겨먹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변명이라기보다는 설명에 의하면은
뭐 파일이 없었는데 뭐 우연히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아마 얘기하시죠. 가지고 있는 거 포렌식 해도 뭐 안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뒤지는 과정에서 찾았다. 이게 사실은 그 오컴의 면도날 원칙에 적용해 보면 제일 합리적이야. 뒤늦게 찾았다고 하는 게 제일 그래도 그 앞뒤가 맞는 말인 저는 거죠. 뭐 변호사가 내 통화 파일을 늦게 찾았다. 그 변호사의 무능이라 생각합니다. 무능한 거. 저도 제 휴대폰이 여러 개가 뭐 저 이거는 4년 쓰고 바꾸고 뭐 5년 쓰고 바꾸고 하지만 네. 그 있잖아요. 거기 연결하면 제가 몇 년도에 변호사들은 통화를 다 녹음하거든요. 네. 그 갤럭시 그 쓰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일정표에 내가 조사관 날짜 뭐 이런 거 다 적혀있기 네. 때문에 이 시기쯤에 그 검찰청 번호를 하면 혹은 아니면 박상현 검사의 휴대폰 번호 입력하면 다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터트린 거는 김어준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분이 청주시장으로서의 지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김어준 방송 출연은 곧 공천을 따내는 그 공식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출연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은 뉴스공장을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소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외부를 향할 때 거기에 같이 격렬하게 공감해가 쫓아가가지고 댓글을 달아요. 근데 내부 총질일 때는 격렬하게 비난하고 거기서 선택적인 비난을 하는 거야. 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뉴스 공장을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안건이 내부를 향한 게 아니잖아요. 그 흔히 보면은 뭐 저는 검사 되시는 분들이 가진 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하지만은 권력자, 그 사람들이 뭔가 판단하고 이행할 수 있는 자. 여태까지 이분법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갈라치기 해왔잖아요. 부동산을 통해서 강남에 사는 사람, 그 이외 사람을 갈라치기 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에 강남 집값 떨어져도 그건 강남에 상관없는 들어가 얘기고요. 살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야. 검찰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하면서 저 사람들을 지금까지 뭔가 조작하고 해서 피해를 입혔던 존재로 만들어내면서 그 뉴스 공장에 이걸 터트린 거가 만약에 이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지금 시점이 지났다 그래도 자기한테는 이득이야. 내가 민주당에서 어떤 것을 같이 해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도구가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일단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강대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건 변호사로서의 무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통화 뭐 이제 찾았으니까 네. 그거는 뭐 제가 그분 방어해드릴 의무도 없고 강대규 변호사님보다는 무능한 변호사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두 번째는 그 이슈 여신님께서 이제 너무 많은 걸 다 쓸어 담아서 짬뽕을 시키는데 부동산 이런 얘기는 여기에 상관없는 얘기고요. 그 검찰들 악마와 이것도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얼마 전에 송영길 대표 그 재판 보면은 실제로 그 불법 증거 수집을 해가지고 재판에서 깨진 거 아닙니까? 국가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권한을 절차적으로 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예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 조사하는 걸 가지고 뭐 부동산 이익까지 나오는 거 그거는 뭐 사실 상관없는 얘기를 끼워 넣는 거고 뉴스공장 얘기를 할 때는 그러면 하나만 하자 이거죠.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우리 당의 뭐 분열이라며 대통령한테 들이받는 거라면서요. 대통령이 들이받고 어떻게 경선에서 통과가 됩니까? 지금 사실 비등비등한데.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마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을 나간 것도 영향력이 있는 방송이기도 하지만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분이 정청래 쪽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단수 공천이면 그게 맞죠. 아니 단수 공천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당원들이 정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어떤 당원들에 대한 권리 당원들에 대한 투표에서 조금 만회를 하고자 아마 이런 내용을 얘기한 거. 물론 이제 국조도 저는 전제가 됐다고 봐요. 국조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한 거 아닌가. 서범석 변호사님의 청주시장 여론조사를 이범석. 보면 서민석 이범석 청주시장 네. 서민석 변호사의 청주시장 이름도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지도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무도 몰라. 청주 사람들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명해져야 돼. 근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녹취록을 까가지고 유명해지는 정치 굉장히 나쁜 정치입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저도 오늘 아침에 통화한 사람들 녹취록 까고 어제 통화한 사람 녹취록 까면 저 되게 유명해질 수 있거든요. 네. 인지도는 전국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조바심이 나면 정치인이 무슨 방법 쓰지? 이거 한번 써볼까 말까 고민하면 보좌진들이 그거 한번 하시죠. 이렇게 하면 김어준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지도부터 올리고 봅시다. 라고 하는 이거 정말 나쁜 정치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늘 방송이 5개 정도 있는데 서민석 변호사를 제일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방송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뉴스공장이고 하나가 조선일보예요. 다른 방송 앞에 우리 경민정 앵커로 있는 그 방송에서는 이거 다루지도 않았어요.
그래? 그 앞에 있는 방송도 안 다뤘어요. 근데 박상영이라는 그 주제는 중요한데 서민석을 안 다뤘구나. 박상영 자체를 안 다뤘고 그래요? 이 뒤에 SBS 있는 데 있잖아요. 네. 박상영만 다루지 서민석 얘기는 아예 그런 거 있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유명해지게 네. 만들고 있냐고요. 아. 뭐냐면은 뉴스공장 한번 출연하는 것 정도로 당원들이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뭐 이 사람 돼야지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정치 다 해보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영향을 일단은 주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인지도는. 뭐 그거는 일단 인지도는 그건 좀 텐데? 지켜봐야 되고 어차피 네. 이분이 오늘 방송만 나올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한번 두고 볼 일이고 아까 그 우리 하은기 대변인 얘기한 대로 전체 녹취록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판단이 되죠. 네, 사실. 그 아니면 어떤- 오기기밖에 안 되는데 뭐 서로 각자 입장에서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아직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보면 이 지금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도 안 불렀어요. 이 소위 말하는 연호술 파티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주장하기로는 뭐 그분과 관련해서도 기자분들한테도 계속 전화가 와요. 뭐 연락 왔냐 국회에서 연락 안 왔다. 아니 뭐 부르면 나갈 거냐? 아니 부르는데 안 나갈 이유가 또 뭐가 있냐? 내가 뭐 죄진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또 더불어서 우리 한동훈 대표도 네. 말씀하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 왜 나 안 부르냐? 나도 증인으로 불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주한이 형이야 그 실제로 변호인이었고 네. 그 주장하는 게 저희가 듣기로는 타당해요. 그리고 국정조사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니까 막 고려를 하겠죠. 근데 한동훈은 뭔데요 이 사람 대체? 좀 낄끼빠빠를 할 줄 알아야지 모든 일에 다 저요. 아, 그렇게 해야지 한 줄이라도 나지. 옛날에 맹구가 봉수한 그 뭐야 그 저기 법무부에서 재판 이겼던 거 그 뭐야 그 한동훈 했던 거 론스타. 론스타 다 알잖아요. 저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한 거야. 몰랐던 내가 한 사람 거야. 많았어요. 내가 한 거야. 알아, 저요저요 하니까 안 사람 하루 이틀 지난 친한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는지 친한 모르겠지만 뭐 하루 이틀 동안 뉴스를 돌면 다 한동훈이 알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저요 내가 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질리잖아요. 예. 똑같지 이게 약간 저도 많은 당원들이 저한테 방송에서 한동훈 얘기는 이제 그만해라라고 해서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살짝 그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 전국에 있는 모든 골목길까지 다 내가 했다 아. 이런 느낌이에요.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조그만 벚꽃 축제 같은 거, 동네 축제, 동네 벽화 다 내가 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무적으로도 예. 땀이죠. 예. 왜냐면 한동훈 씨가 저요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이거 전선거 붙기고 짜증나. 한동훈이 저러고 있는데 진짜 짜증나네 이렇게 해서 또 잘 안 붙으려고 하잖아요. 네. 좀 이거 좀 그냥 딱 세 분만 증인 신청 검사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검사분들이 1인당 300건씩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 엑소더시가 시작돼가지고 딱 세 분만 부르면 되죠. 그 당시 박상영 검사 그리고 설주환 변호사님 이화영 피고인 세 명만 불러가지고 대질만 하면 이거 한 3시간이면 끝나거든요. 3명 딱 앉혀놓고 국회의원들한테 한 명씩 질문해서 대질하면 끝나는데 검사를 뭐 40명씩 부르고 이럴 리는 없다고. 지금 검사님들 너무 바쁩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저는 국회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뭐 나오라면 가고요. 안 부를 걸? 그러니까 다른 말하고 그 거기서 합리적인 증언을 할 만한 사람들은 다 안 빼고 부르는 거야.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해줄 만한 사람을 부르고 아. 한동훈은 꼴 보기 싫은 사람 아, 부르고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띄워줄 네. 이유가 없으니까. 아니 한동훈이 나와야 될 이유는 없고요. 일단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셔야 되는데 그분은 온데 다 끼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말 이거 뭐 사실 국조 구성해놓은 거 보면은 비판받을 만한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국조가 돌속으로 처리되면 돌속으로 처리되는 대로 민주당이 또 비판받을 거라서 국조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거는 또 지켜봐야 될 비판이 문제입니다. 있을까요? 요즘 봐서는 누가 비판해요? 국민의힘 지금 비판할 여력이 없는데. 아니 뭐 내가 그렇지. 사실상 국민의힘이 주저앉아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네. 민주당이 천년만년 합니까? 아. 이거 가지고 이거 다 뭐 빌드업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이번 국정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도 궁금해요. 솔직히 저도 뭐 모든 사건에 제가 관여된 건 아니지만 저희 일부 아주 조그만 부분에 연결이 돼 있어서 저도 이번 국정조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좀 예의주시하고는 있는데 뭐 지금 녹취록이 이제 주말에 이제 터지면서 이게 이제 서로 입장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오갔고 아마 이건 국정조사 때 계속 전체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뭐 조금 그러니까 약간 슬라이스 내서 이렇게 지금
살라미 전법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공개한다고 하니까 자극적인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게 네. 전 바람직한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바람직하지 왜냐면 않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씩 하면 분명히 불리한 내용은 공개를 안 할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진실 규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정치 공세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솔직히 잘 둘 다 모르겠어요. 포함이죠. 뭐 그렇죠. 네, 그렇긴 정치 한데. 공세의 개념이 7.4 아니 근데 이 정도로 더 높아 사건이 보이고요. 조금 진실 규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가 무슨 공소 취소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진실 규명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진실 규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치인들이 이거 쭉 들어보고 전체 공개했을 때 불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잘라서 편집하고 난데 이거 못해요. 그냥 묻어버리지. 자신이 쓸 때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볼 필요가 아마 있다. 전체는 다 그 들어보지 않았을까. 누군가. 서민석 변호사 공천 주면 다시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목적이 그냥 서민을 공천 못 받으실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분은. 그게 그러면 수면 위로 또 올라오겠죠. 또. 우리 네.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제 대구시장 여론조사 1위를 해도 그냥 지도부에서 아무 설명도 없이 컷오프를 시키는 게 가능한 정당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당에서는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뭐 끌어올려가지고 잘 나온 사람 자르고 이게 불가능해요. 어차피 당원들이 다 투표하기 때문에. 이게 서민석 변호사가 공천 달라는 마지막 신호인 것 같아요. 아 이게 나에게 내가 들고 카드가 있는 있다. 카드가 아니면 있다. 경선이라도 날 붙여달라. 지금 경선도 못 갈 정도의 인지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그러긴 정도로 하지. 인지도도 그렇고 서민석에 대한 민주당 내 인식이 좋지가 않잖아요. 아, 아니 그래요? 감히 어떻게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의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뭐 당내 인식도 그렇고 당원들도 싫어할 텐데 일단 서민석이 이 부분만을 깠잖아요. 나 공천 줘야 돼. 왜냐하면 다른 게 더 있거든. 너네랑 통한 것도 있어. 그럼 이렇게. 다른 게 있는 거지. 네.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아니 경선까지는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슈 여신님. 그래서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공천을 받지 못하면 아마 뉴스 공장에서 아주 제대로 가지고 놀 것이다. 그렇게 그렇죠? 하려면은 정청래 대표가 이 사람 전략 공천 줘야 돼. 이런 음모론으로 뉴스 공장이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공장- 세상을 뒤집는 거 아니겠어요? 뉴스 공장이 잘 어울리시네. 뉴스 공장에 출연하면 뉴스 공장에 출연하면서 해달라고 하면 되겠다. 면도하면 가겠습니다. 그냥은 싫어요. 아니 근데 하여튼 서민석 변호사가 저는 왜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조금 이해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는 거의 그거예요. 이화영 해유한 변호사로 지금 찍혀 있거든요. 나랑 더불어서 나는 이제 나왔으니까 뭐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만은 이분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 형님 회유한 변호사로 찍혀 있는 거예요? 너희 당 지지자들이 그래. 변호사는 오로지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 정치 내가- 공세 말고 아니 자기의 변호인, 아니 자기의 피고인. 하은기 대변인이 오랫동안 저를 알고 지냈으니까 네. 잘 알겠지만 제가 이 사람을 이화영을 회유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었었고 근데 당연히 법률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게 이제 풀지 풀텍스트가- 법률이 부위원장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니 특히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사석에서 보면 알잖아. 사람이 그럴 사람인지 그렇죠. 안 그럴 사람인지 알죠, 이건 알죠. 설명이 네. 안 되는 건데 네. 어쨌든 사석에서도 안 그러죠. 그러니까 예. 그 진짜 설주하면 사람이 A 변호사예요. A 그러니까 변호사. 우리 네. 그거는 우리는 모르겠네요. 알고 있- 그냥 요즘 희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와 관을 탐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설주한 변호사님이 이 부분에 워낙에 잘 알고 네, 계시니까 네, 제가 네. 그냥 일반인으로서 또는 네. 중도적인 그냥 음, 관심이 음, 약간 뒤에서 보는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은 그럼 이게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저희 이 풀텍스트 보면은 박상현 검사가 이화영 씨가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에게 필요한 거고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런 거 할 수 있다. 그거는 이 사람이 말한 거지. 서민석 너가 말한 그거는 이런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다. 이런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거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도에 따라 다르죠. 보통 변호사한테 이게 사실이 아닌데 이 사람이 주범인데 그걸 어떻게 바꿔주냐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진술을 지금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그거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는 얘기를 그거는 하는 이슈 거거든. 여신님의 해석이고 제 해석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면은 각도에 따라서 둘 다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당시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을 보면 2023년도잖아요. 지금이 이게 제가 6월 12일 날 그만뒀고 김현지 당시에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6월 19일 날 이 녹취가 공개가 된 거예요. 6월 19일 날 있었던 녹취가. 근데 뭐 이제 오늘 서민석 변호사 보니까 자기는 이화영 씨가 자백한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뭐 몰랐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알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당시에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던 변호사예요. 이화영 씨의. 기존에 원래부터 처음부터 같이 해오셨었고 저는 중간에 검찰 입회를 들어갔던 변호사고 그런데 이분 입장에서는 근데 이분이 제가 나온 다음에 이분 들어갔을 때 이제 자세한 진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화영 씨의 그 진술 증거를 가지고 재판에 제출하려고 했던 변호사예요. 그 제출하는 과정에서 백정화 씨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서민석 변호사가 이거 이화영 씨가 다 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한 거다 하니까 백정화 씨가 그때 태클을 걸고 뭐 그 법정에서 그 난리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때 이제 법정에서 흐름을 보면은 기이하잖아요, 되게. 그렇지. 뭐 예. 부인이 와서 정신 차리라고 예, 그러고 예, 뭐 예. 그 어간에 연어술 파티 이런 의혹도 나오고 네, 했기 때문에 이건 종합적으로 사서 따져봐야 아니 되는 문제예요. 연어술 파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말도 안 나왔었어요. 이 연어술 파티에 그러니까 대한 것은 사후적으로 보면 한참 뒤에 이제 맞는데 네. 제 얘기는 사후적으로 그 재판을 보면 괴상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네. 막 무슨 분위기가 진술 번복이 일어났다가 가족들이 와서 정신 차리라고 했다가 편지가 가고 뒤에 보니까 뭐 검사들이랑 술 파티 벌어지고 이상하잖아요. 네. 이런 거를 한 장면 떼고 녹취를 떼가지고 상대 쪽에서 해석하면 그 해석도 뭐 개연성이 있게 문학적 용어로 핍진성이 있게 그 맞출 수 있는 거고. 저도 반대로 이 각도에서 보면은 이 스토리가 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거 그러니까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거지. 저도 이제 그 당시 이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참 억측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되게 그러니까. 되게 너무 억측이 많고 조금 진실규명 저도 진짜 진실규명이 됐어요. 저도 억울한 부분이 물론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뭐 어차피 불러주십시오. 두 가지 소설의 평행선이기 네, 때문에 불러주십시오. 논쟁이 불러주십시오. 무의미하죠 사실. 왜냐면 네. 왜냐면 전 진실은 일단 하나잖아요. 원래 사실관계는 하나니까 저는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어디서나 똑같은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불러서 국회에서도 우리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흑백여의도의 고맙겠습니다. 시청률을 위해서라도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 흑백여의도 알리고 와야 되는데.